자, 특히 오늘 주의해야 할 거는 1번 문제보다는 1번 문제도 중요한데 2번 문제. 과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람화에 나타나는 창의성 관련 조건을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거 글자 수는 대략 1,800자 정도. 앞에 거는 과의 내용을 요약하고 각각의 논지를 비교하셨는데 요약 지우세요. 비교만 합니다. 비교. 예. 비교. 이게 난도가 상대적으로 얘도 좀 높은 난도이기 때문에 이거 할 때 주의점. 비교할 때는 주제어.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주제어가 같아. 그래서 구성은 역시 주제어는 A고 주제어는 B다. 요거 차이를 설명해주고 두 번째 재심은 바에서 말하는 창의성이란 뭐와 이렇게 돼 있겠죠. 요거 150자에서 100자 정도 바. 그럼 현상. 바에 나타나는 N1이라는 현상은 제이심은 바의 A로 설명할 수 있다. 블라블라. 제이심은 라에 나오는 N2라는 현상은 제이심은 바의 B 아니면 C 이것도 A, C 등등 여러 가지일 수 있지 설명할 수 있다. 블라블라. 그 다음에 마에 나와 있는 N 3 아니면 4 여기도 마찬가지야. N2 될 수 있고 개수야 개수 N1, N2 여기도 N2, N3, N4, N5 등등 여기 하나가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 있어. 이것은 제이심은 바에 또 뭐로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서 대략 여기에 300자, 300자 요 구성이야. 현상, 개념 규정, 분석. 현상, 개념 규정, 분석. 오케이? 이거는 어느 대학이든 이 유형과 이 유형은 안 나오는 데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알겠지? 네, 예, 지금부터 시간은 이거 2시간. 그래 2시간. 오늘은 그리고 중간에 첨삭. 지난 시간 거 써오신 분. only one. 그리고 나한테 아까 누구야? 저요. 예지만 따로 보내왔고. 이거 맨날 시간 주고 써오라고 해도 썼는데 안 가져오면은 아씨. 죄송합니다. 원장님한테 일러야지. 죄송합니다. 원장이 버린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접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씨. 사주세요. 맨날 소리. 어떻게 검대 영상 몇 개 더 올려줘야 돼? 고양이 시범 보여. 야수 시범 보여. 내가 왜? 야, 너 나 폭력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 저기 고소하려고 하지. 너 신고 안 해요. 이걸로 맞으면 신고 안 할 수 없을 걸. 자, 좀 이따 그러면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손 드세요. 써온 사람, 두 사람 첨삭하고 그러면 오늘은 다 써야 됩니다. 무조건 중간에 아시겠죠? 시작. 우리 최종현 원장은 왜? 자꾸 영상을 안 올려주셔요. 그래? 3단봉 안 하고 그냥 혼내줘도 돼. 진짜요? 응. 알았어. 영상 왜 안 올려줘? 이렇게 해야지. 지원장, 애들이 영상 안 올리면 다 그만둔다고 하니 어쩜 좋아. 이렇게 분량 바꿉니다.
저 2시간까지 다 하면 설명할 시간도 없네. 8시 20분까지. 글자 수는 저렇게 바꾸는 거야. 아시겠죠? 요 내용을 보면은 앞에 부분은 비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바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람아에 있는 창의성. 그러면 앞부분도 주제는 창의성이에요. 그러면 제심은 가하고 나 두 개의 비교할 때 필연적으로 일단 어느 글이든 요약이든 비교든 자, 쓸 때 가에서의 창의성의 관점은 뭐야? 이 관점이 맞아야지 나머지가 맞는 관점 틀리면 뒤에 다 틀리는 거거든. 가에서의 창의성은 무엇에 의해? 오케이, 후천. 선천. 혹은 사회적, 개인적. 그리고 설명할 때 사회적이라는 거는 객관, 상대적으로 객관성, 이쪽은 주관성, 이쪽은 재능, 이쪽은 노력, 반복, 선천, 그치, 연습, 뭐 시대정신, 시대의 의미, 그 다음에 이건 철저하게 내면의 소리, 이런 것들입니다. 요걸 중심으로 써야지만 맞는 거지, 이게 틀리면 나머지는 다 틀리는 거야. 근데 이런 범주에 있는 어휘들이 있지. 이런 거는 뽑아낸 거고, 제이시몬 가를 한번 봐봐. 거기에 보면은 제이시몬 가에서 창의성은 후천적이다라고 했다면 이는 비틀즈. 어디를 봐야 되냐면 네 번째 줄 봐봐. 거기 보면 창의적 활동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대중공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보면은 다섯 번째 1년에 수백 번 반복적 공연, 그 다음에 무대에서 보낸 총 시간이 2000시간,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들은 이미 노련한 프로, 그리고 데뷔 전 6년 동안 250곡을 작곡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90%는 다른 사람들이 작곡하고 녹음한 노래들을 리메이크했고, 리메이크 했다는 건 뭐야? 우리로 보면 기출문제 반복적으로 풀었다는 거야.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 연습이 있어야지만, 그 논술도 똑같잖아. 우리가 논술을 기출문제를 풀고,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괜찮은 학생들의 글을 보고 그것을 응용해서 내가 글을 쓰는 거, 그게 자신의 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익혔고, 학습을 통해서요.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이시몬 R을 보면 심리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자폐야 병적으로 수줍음, 비사교적,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없어. 사회적이지 않은 거야.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야. 주관적이고 아예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 두 번째 줄 보면은 제한된 영역에서 비범한 수준의 수행 능력, 계산, 그 다음에 이건 됐고,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사교적 기술이 없었고, IQ 검사로 측정되는 지능의 측면이 대부분이 부족해. 낮아.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러나 한 가지 지적 영역이나 예술 영역에서 급히 높은 수준.
스스로의 재능, 그 다음에 정복하려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재능 넘어 조숙한 내면에 강박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자폐, 레인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톰 크루즈하고 또 상대 누구죠? 어쨌든 그 형은 자폐야.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받아야 돼. 동생이. 톰 크루즈가. 근데 형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 형을 데리고 이제 같이 여행을 가. 여행을 가는데 그 톰 크루즈가 도박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카지노에 가. 근데 이제 형이 그 뭐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지. 뭐 주사위 돌리고 뭐라고 하지? 어쨌든 그런 있잖아 그 도박. 근데 형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사위를 툭 던져. 그럼 탁 떨어지잖아. 완전히 돌아서 딱 정지하기 전에 형이 혼자서 for 7 뭐 이러는 거야. 4, 7 두 개가 던져지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던지고 이게 돌아가는 것과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값이 딱 머릿속에 미리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의 머리는 그 정도까지 집중을 하면 그 정도까지 돌아간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눈으로 그 무슨 전화번호부 형이 심심해하면 동생이 형이 그 전화번호나 읽어. 그럼 전화번호 이렇게 전화번호를 계속 읽어. 그 다음에 전화번호 27페이지에 뭐가 있어? 그럼 거기 위에서 두 번째 뭐가 있어? 그러면 형이 이게 그런 정도의 이제 집중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는 배우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잖아. 타고나는 재능. 사실은 그런 거 있죠. 왜 뭐 격투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아무도 못 쫓아가잖아. 그런 의미인 거야. 됐죠? 방향성.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선천적이고 주관적이고 재능이고 내면의 소리이고 그다음 이거는 위에 거와 대비적 개념으로 보면은 학습이 되지가 않지. 학습이 아니고 그지? 그다음에 교육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천재성이 정당한 것 같니? 이런 천재성이 정당한 것 같냐? 창의성이. 이것도 천재성이거든.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정당하지 않아? 그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정당하죠. 두 번째 거 보면은요, 바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이시먼 바를 봐. 이거 창의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제이시먼 바에서의 창의성은 어떤 걸까? 봐봐라. 일반적으로 창의성을 쭉 설명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창의성은 과제의 제약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독창성이 있고 여기서 산물이란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와 생산물인데 아직은 쟁점은 아니야. 이런 산물이 새로워야 한다는 점은 이미 존재하는 것의 반복과 복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이고 새로움이란 산물을 만드는 그 개인에게만 독창적일 수가 없고 사회적 맥락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그 밑에 보면은 첫째,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것. 두 번째, 그 분야의 흐름은 유지하면서 한 단계 발전을 시킨 것. 세 번째, 한 분야의 방향을 새롭게 이끈 것. 한 분야 내에 다양한 경향들을 통합한 거.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정의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제한된 아이디어가 제약을 만족시키는 것과 관계된다. 어쨌든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핵심인 거야. 그리고 제이심은 가하고 나를 활용한다면 이게 창의성이라는 건 개인적인 창의성도 있고 사회적 창의성도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이심은 다라마. 여기 봐봐. 창의성을 설명하고 다에 나타난 이러이러한 현상은 제이시몬 바의 창의성에서 볼 때 뭐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제이 시몬 바에 나타난 고흐의 그림에 나타난 창의성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고흐의 그림을 쫙 쓰는 게 아니야. 고흐의 그림에 나타난 창의성은 제이 시몬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창의성이다. 어떤 창의성입니까? 제이 시몬 바를 보면 아까 1, 2, 3, 4 봐봐. 이게 딱 답이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한 것인가? 그 분야의 흐름은 유지하면서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인가? 한 분야의 방향을 새롭게 이끈 것인가? 그죠? 근데 고흐의 그림은 제이 시몬 바를 한번 볼까?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사회의 창의성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 사회의 창의성 밑줄 치시고, 그거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 고흐가 그림을 시작한 게 29살인가 그래요. 늦게 시작했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고흐가 근데 하루에 14시간씩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으면 계속 그림을 그린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던 고흐는 33살에 자기가 이제 미쳐가지고 총으로 자기 쏴서 죽지. 네 번째, 그림을 좋아하고 소장하기를 원하는 부자나 중산층들의 기호가 바뀌었다고도 해요. 밑줄 치세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죠. 그치? 그럼 고흐의 그림은 1번부터 4번까지 어디에 가장 맞는 것 같아?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를 새롭게 했을까? 아니면 그 분야의 흐름은 유지하면서 한 단계 발전을. 근데 고흐의 그림을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 그치? 고흐의 그림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 인상파. 그치? 인상파. 인상파가 뭐야? 인상파를 혹시 인상을 쓰는 거로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인상파. 고흐의 그림. impressionism. impressionism. 이때 인상. 이걸 알려면 기존의 고전주의라는 걸 알아야 돼. 고전주의의 그림은 나도 이쪽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설명할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고전주의는 이런 거야. 그림을 그릴 때 걔네들은 황금률이라고 해서 그림을 딱 그리면 그림의 배치, 그 다음에 여기 쓰는 대상, 색깔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때 고전주의에서는 그림의 대상이 주로 누구냐 하면 누구지? 성경에 있는 성인들, 그 다음에 영웅들, 그 다음에 왕, 이런 거야. 그리고 사람의 얼굴색을 표현할 때는 모두 다 동일한 색으로 해야 돼. 비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게 화폭이면은 화폭 중심에 사람을 넣고 이거에서 황금률이라고 해서 머리는 크기 어떻게, 사람의 몸은 크기가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결정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됨? 근데 인상파가 1800년대에 나타난 거거든. 인상파는 이 모든 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대상을 일반 노동자,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색깔도 봐봐라 너네. 아침에 똑같은 사람이랄지라도 해가 뜨자마자 그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해가 뜨는 그 어스름한 새벽녘에 그림을 그리면 사람의 얼굴이 좀 차갑게 보여요. 그리고 해넘이 무렵이 있지. 해넘이 무렵에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은 밝은 날에는 사람 얼굴이 약간 따뜻하게 보여.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너네 나중에 카메라를 갖게 되면은 카메라 렌즈, 렌즈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여친 렌즈라고 있어. 70mm에서 120mm 렌즈인데 요만해요. 이게 여친 렌즈가 뭐냐면 가까이서 사진 찍기 가장 좋은 렌즈야.
근데 그 여친을 새벽에 찍는다. 자, 얼굴이 차갑게 나와. 똑같은 카메라로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빛의 온도가 있는 건 아시죠? 카메라 보면 빛의 온도 있잖아요. 색온도. 그 색온도가 있는데 색온도가 아침에는 낮아. 사람을 좀 마르게 찍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차갑게 보이게 하려면 아침에 찍어야 돼. 저녁에 해넘이 무렵에 찍으면은 사진이 좀 따뜻하게 나와. 그러면 인상파는 뭐였냐면 바로 그 순간에 해당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존의 고전주의가 갖고 있던 빛의 절대성을 부정한 거야. 1800년대. 빛이 절대적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야. 똥 싸네 그러는 거야. 빛은 절대적. 색깔이 어떻게 절대적이냐? 그리고 그림에 얼어죽을 무슨 제한이 있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 우리가 찍고 싶은 거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됨? 요때 나왔던, 근데 이때는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논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가 바로 요 1800년대야. 요 1800년대가 근대의 마지막이거든. 이게 근대 후기야. 근대 정신하면 뭐라고 했어? 근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성의 절대성이야. 아, 인간은 겁나게 이성적 존재지 이거야. 근데 바로 이 1800년대에 까고 있네. 이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성? 에이,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성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18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중후반. 요때 이 세상에 이성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아니, 인간은 욕망과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욕망과 무의식, 정신분석학자, 유대인, 코털 겁나게 많은, 너네 들어는 봤을 거야. 첫 번째, 야, 그거 아르키메데스는 그리스 철학자야. 자, 그 두 번째, 야야야 웃기지 마. 인간이라는 거는 육체에 의해서 규정이 돼. 몸 누구? 누구? 이순신? 왜 이순신 여기 나오냐? 아씨, 갑자기 황당하네. 야, 이거 수업을 하기 힘들구만. 응?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야, 씨. 인간의 육체에 의해 규정이 된다. 이게 어떻게 이순신 여기 들어가지? 당황스럽네. 야, 웃기네. 이 인간이 경제, 즉, 물적인 토대에 의해 규정이 되지. 욕망과 무의식에 의해 규정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프로이트. 무의식. 프로이트. 야, 인간은 육체에 의해 규정이 되지.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 경제. 야, 인간은 정신 그런 게 어딨어. 인간은 물적 토대, 물질, 경제적 조건에 의해 인간이 규정될 뿐이지. 누구?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맞긴 맞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하고 궤를 달리하는 경제학자야. 경제는 물적 토대 칼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니체와 마르크스. 여러분이 무슨 과를 가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책은 다 읽게 돼 있어. 이과가 아닌 이상 문과에 가면은 프로이트 형님 뭐 심리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다 배워요. 프리드리히 니체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학과 웬만한 문과 쪽엔 다 배워. 칼 마르크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인사드리세요. 여러분 대학 가면 다 만나뵐 분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 얘기 똥 싸는 얘기 싫다. 그럼 빨리 공무원 시험을 보시거나 이과로 전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게 야야야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절대성이 어딨냐 라고 했던 게 이 양반들이야.
그럼 당연히 지금 내 이 얘기 왜 했을까? 인상파도 마찬가지인 거야.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빛이라는 게 있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해됨? 그게 제이시몬 바야. 그렇다면 제이시몬 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아마도 3번이거나 2번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초창기의 고흐의 그림은 여러분 너네 왜 그 그림 있잖아. 고흐의 그림 중에 별이 빛나는 밤. 이렇게 왜 밤에 이렇게 동글뱅이처럼 그린 그 그림 있지?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 근데 그 그림이 혹은 그 있지, 걔 누구야? 전묘법 누구지? 마네야? 모네야? 마그리트인가? 마네인가? 이렇게 전묘법.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화법이거든, 그런 게. 그러니까 기존의 화법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화법을 만들어냈던 위대한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인상파는 그런 거야. 그래서 impression이란 말은 뭐냐면 press 뜻이 뭐야? impress. 프레스 꼭 누르다는 거야. 그 순간을 우리들의 의식에 꼭 넣어준다는 impressionism.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걔네들은. 야, 저 새끼들은 맨날 끊임없이 변하는 장면을 왜 그릴까? 이상한 새끼들이네? 하는 그 이상한 새끼들이 드디어 180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의 회화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인상파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느껴지는 걸 그리는 거야. 낭만주의를 넘어서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리는 사람이 초현실주의. 초현실. 그러니까 달리 이렇게 저런 시계가 쭉 늘어지는 그림.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일정하게 그리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하기 싫은 논술 쓸 때, 지겨워 죽겠네. 시간이 쫙 늘어지잖아. 그게 바로 우리의 심리거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기 싫고, 그 다음에 글도 쓰기 싫고, 이런 학생들을 내가 올해가 몇 년이냐? 이게 재수정규반까지 포함하면 20년을 넘게 학생을 가르쳐 보면, 근데 재미있는 건 말이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했던 애들 중에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회계하는 애들이 겁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든 여자들 요즘 먹고 살아야 되잖아. 대학 들어가서 깨닫는 거. 공부 안 하면 쉬었다겠네?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조금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순간 대충 살 수가 없겠구만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면 바로 회개하죠. 그때부터는 군대를 가면은 지금 이런 상태는 있을 수 없어. 군대는 일단 니네 오늘 딱 내가 정확히 1시간 20분 주겠다. 이거 끝까지 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안 썼다. 요즘 때리진 않거든. 근데 뭘 시킵니까? 구보를 시키지, 구보. 자, 완전군장으로 나가세요. 다 안 할 수가 없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왜 남자애들 이런 군대 군수생들 있잖아. 군수생들 열심히 합니다, 걔네들. 뺑이 쳐보면 알거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아도 관계없고, 열심히 해도 관계없는데, 언젠간 다 열심히 할 때가 있다.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라는 뭡니까? 스모크. 이 영화가 실제로 있어. 거기에 보면, 자신의 담배가게 동네 건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브루클린의 아마추어 사진가 오기 형님이 14년간 자기네 집 앞에가 뭐냐면 횡단보도야. 이렇게 자기네 집 앞에가 3거리인가 4거리. 근데 영화 보면 맨날 이렇게 옛날 그 사진기 있지? 빵 눌러서 터트리는 사진기 이렇게 거의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가서 담배 피우고 맨날 뻥 찍어. 14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14년 동안 똑같은 거리에서 찍으면 매일마다 찍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줄. 같은 사람들의 다른 인상. 오기가 찍은 사람을 보며 두 사람은 친구가 된다. 폴이라고 한 작가가 오기의 사진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한다. 그 소설의 시작은 바로 우리 일상의 똑같은 모습.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르게 보는 세밀함.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평범함이란 다시 보면 늘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하찮게 보는 것, 당연한 것에 다른 시선을 갖게 되면 그게 창의성이 된다. 그럼 제이 시몬 바에 뭐가 됩니까? 제이 시몬 바에 뭐가 돼? 1, 2, 3, 4번 중에 뭐로 창의성이란 여기 중에 뭘까? 4번? 4번이 뭐야? 한 분야 내의 다양한 경향의 통합? 1번.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 요거죠. 그치? 그러니까, 오기의 창의성은, 오기는 사진 자기가 매일마다 찍는 이 사람, 뭐 이 창의성. 이건 창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오기의 사진을 보고 폴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야씨, 이거 괜찮네 해서 오기의 사진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제이 시몬 바에 나타난 오기의 사진과 이를 소설로 바꾼 폴의 소설은 제이 시몬 바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인 창의성에서 사회적 창의성으로, 그치? 그리고 또 1번을 볼 때에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해됨? 그 방향. 그 다음에 마번을 보면 그리하여 아들 녀석의 순례 차례가 되면 나는 벽장 속에 숨었다. 얍실하네요, 아빠가. 벽장문을 안에서 잠그면 대낮인데도 빛 하나 새어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벽장 속은 의외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네 번째 줄에 진공 상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어머니의 자궁,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보면은 벽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이 벽장 속에 들어가서 벽장이라는 건 이불을 넣어두는 데구나, 옷을 넣어두는 데구나가 아니라 다르게 해석을 하긴 해. 그지? 근데 이 창의성은 개인적 창의성일까? 사회적 창의성일까? 벽장 속에 들어간 개인의 색다른 경험. 그렇죠. 개인의 창의성이지. 이게 왜 개인의 창의성이냐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성이 돼야지만 그게 사회적 창의성이거든. 근데 벽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맞거나 그럴 때 이렇게 요즘 엄마한테 안 맞습니까? 요즘은? 맞습니다. 엄마한테 맞잖아. 그죠? 요즘도. 그치? 벽장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면서, 죽지. 바로 죽지. 벽장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엄마가 오면은 더 맞죠.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이 벽장 속의 경험을 보편적 가치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제이 시몬 바에 나타난 술래잡기 하는 과정에서 느낀 벽장 속의 경험은 제이 시몬 바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 경험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 창의성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Right? 오케이. 자, 1번 먼저 다 쓴 사람 줘보세요. Let me take. 오케이. 자, 봅세. 그런데 너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35일? 아유, 35일이면 금방이지. 응? 금방이면 안 돼? 그렇구나. 막판에 파이널 강의 중에 짧게 끊어주는 강의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듣고 정리하면 안 될까? 안 되나? 되지요? 네. 볼까요? 네. 가의 창의성 후천적. 아이 좋아. 나의 창의성은 선천적. 아이 좋아. 자, 후천적에다가 써야죠. 세계적 그룹 비틀즈 소개하며 그들의 창의성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짧게 쓰는 건 좋아. 근데
이제 후천적에다 밑줄 치세요. 얘가 핵심이잖아. 후천적이라고 써놓고 후천적인 게 뭔가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의 정리이다. 이는 동그라미. 이럴 때가 이제 의미 부여죠. 보통 설명. 비틀즈, 작곡한 창의 명곡, 타고난 재능이 아닌 끊임없는 연습, 모방 좋죠. 그 다음에 데뷔 전 수백, 수천 공연, 개방, 경험, 리메이크, 그들의 음악을 정진 완성 좋지. 그치. 근데 조금 더 추론해서 이런 거, 뭐 객관, 그 다음에 사람과의 소통. 여기는 소통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시대와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좀 더 좋았겠다. 이게 괜찮은데 그런 쟁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4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창의적 재능은 뭘까? 가히 비틀즈와 달리 사회적 교류 반복 없이. 그렇지. 뭘까요? 내면의 열정, 열망과 강박, 충동, 좋아. 창의적 활동 이뤄냈다. 창의적 근원은 경험적 연습 반면 나는 타고난 생물학적으로 타고남. 그죠? 선천적 재능이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넘기시고 바에서 창의성은 정신적, 사회적 과정, 이는 아이디어와 생산물이 새로워야 한다는 점의 정신적 과정과 맥락 상황에 따른 사회적 제약 조건. 볼까요? 고의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유용성 조건의 중요성. 고의의 생애 중 오직 한 점이 8일 정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장애성 발현 조건이 유용성을 지니지 못했다. 이것도 괜찮아. 유용성 뭘까? 분석이 들어가야죠. 창의적 작품성, 출중, 생전에 그 작품 알아볼 사회적 기준이 부재했고 그러나 사후사회적 제약 조건 충족시킨 걸 통해 창의성이 재평가되어 잘했습니다. 여기도 1, 2, 3, 4라고 나와 있는 것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쓰는 거 분석 좋고 라에서 소설가 볼과 사진가 오기의 사례 창의성의 복잡성 뭘까? 복합성 일상 속에서 창의적 소재 찾았다는 점 오기 자신에게만 독창적 작품 남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게 본다는 이유 사회적 제약 조건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본 볼의 등장으로 오기의 창의성 재창도 사회적 유용성 띄게 되었다. 괜찮습니다. 장롱 속 화자가 느낀 창의성은 감정의 사례 라와 비슷하게 평범한 일상 속 일어난 새로운 초점 그러나 자기 혼자 우연히 창의성을 느낀 것인 만큼 개인적 창의성, 개인에게만 독창적 창의성, 사회적 유용성 만족시키지 못했다. 장롱 속 깨달음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공유될 때 화자의 경험은 진정한 창의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Right? 좋습니다. 넘기시고 근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합격권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요게 그 시간 안에 딱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수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라고 한 제약 조건이 있어서 핵심적 쟁점을 갖고 온 쟁점에다가 자기 추론이 일부만 들어가도 합격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저렇게 어렵게 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어려웠잖아.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에 좀 더 추론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거 볼까? 가의 창의성의 발현 조건은 시간 투자와 노력이다. 이는 매일 공연하고 다양한 노래를 리메이크, 데뷔 후 독창적 노래를 만든 비틀즈를 통해 할 수 있어. 이미 존재하는 삶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추가, 최종적으로 자신들만의 고유한 노래, 시간 투자, 그 다음에 배경 지식 넓힘, 곡들 중 팀 이미지에 맞는 것을 고유화 가능성이 고유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잘 잡았죠? 조금 아쉬운 건 사회적이라든가 혹은 뭐 교육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쪽 개념이 좀 더 들어가면 더 좋았겠다. 근데 이것도 잘한 거야. 나의 사회 창의성 발현 조건은 강박적 수행, 그 다음에 자폐아들은 사교적 분야에서 극단적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분야에서 폭발적 성취, 이는 성취하려는 욕구가 꾸준히
목표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성취를 강요하는 외부적 요인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부족한 분야의 능력을 다른 분야에서 성취를 통해 메꾸고 증명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오케이. 결과적으로 재심과에서의 노력과 시간 투자와 같은 후천적 요소 좋죠? 나에서의 특정 분야의 재능이란 선천적 요소와 더불어 노력과 시간 투자를 통해 발현된 두 종류의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잘 잡았지? 넘김. 나에서의 창의성이란 새롭고 독창적인 사물을 만드는 거야. 이러한 창의성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인류 모두에게 창의성일 수 있지만 필수적으로 주어진 제약 조건이 있어. 유용해야 돼. 오케이. 이러한 관점에서 다의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창의성은 주어진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왜? 바흐가 아닌데. 어? 빡! 말고 꼭. 바흐 형님은 전설의 형님이잖아. 그 음악 선생님이에요. 바흐 형님. 고흐가 미술 선생님이고. 고흐의 작품은 독창적이었지만 당시 대중의 길을 반영하지 않았고 고흐를 포함한 소수에게 창의적이었다. 따라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아 판매되지 못했던 것을 통해 유용성을 지니지 못했으며 이상하다고 여겨졌을 수 있지만 이후 변화한 사회 요구, 독창적 작품에서 창의적 작품으로 바뀌었다 볼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본문을 이게 본문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창의성 방향은 좋거든? 창의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휘 추론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제이심을 나에서 창의성은 사소한 다름을 발견함으로써 발현된다. 이는 유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일부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미 존재했던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바의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 보면 이는 유사한 전체 속에서 일부의 차이점을 발현했다. 이거는 오기인지 폴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오기의 사진이 뭘 의미하고 폴의 사진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에 보면 이는 유사한 전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는 유사한 매일의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일부의 차이점을 개인적으로 발견한 오기의 생각은 곧 폴을 만나 사회 전체의 그러한 창의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창의성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오기와 폴의 창의성에 대한 범주의 확대, 그게 들어가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보세요. 바에서 일상 속에서 개인이 새로움을 경험한다. 이는 모두가 공유하는 일상 사물과 유용성의 측면에서 창의적 경험이라 할 수 없다. 오케이. 다야 뭐야? 라야? 나타나는 사소한 다름을 찾는 것과 같이 위에 거 라지라. 일상의 요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익숙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바에서 제시하는 창의성의 요소를 전부 지니지 못했지만 개인의 독창적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데 조금 아쉬운 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라에서 나타난 사소한 다름을 찾는 것과 같이 일상의 요소에서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익숙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딱 한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이 제이심은 마의 창의성은 한 다음에 왜 사회적인 창의성의 정도까지 아닌지, 이 개인적 경험이라는 건 특히 주관적이고, 즉 제이심은 달아 마의 창의성에 대한 하위적 분석은 더 들어갔어야 돼. 방향은 너무 좋거든. 근데 개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규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게 좀 아쉬웠다. 넘기시고요. 그래서 니네 막판의 논술은 막판의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도 한번 써봤지만
논술은 그래서 주제 배경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아. 그 비중이 논술이 높은 친구들은 꼭 이거나 아니면 요거 내가 그때 이거 지금 절판됐기 때문에 그 어디지? 알라딘 같은 데 들어가면 중고 온라인이 있어. 여기가 더 짧다. 얘가 낫겠다. 얘가. 사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어휘가 많아져. 그래야지 너네가 어떤 글을 쓸 때 이 주제가 뭐지? 적어도 오케이? 핵심적 쟁점을 찾아내는 거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거든. 그 다음에 꼭 요거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구입해서 보세요, 한번. 그리고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 누가 잘 보냐? 집요한 놈이 잘 봐요. 집요한 놈. 운동도. 그러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사실. 운동도, 인간관계도 다 집요한 애들이 잘하지 않아? 이게 누군가를 내가 친구 관계도 그렇고 남녀 관계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를 야, 너 좋아하는데 우리 만날 수 있냐? 이렇게 한 번 해서 똥 싸네 이러면 에이씨 안 되나 보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꼬리 내리고 그러면 사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응? 그렇지 않아? 그 쌤이 올해가 검도가 대략 어바우트 30년인데 내가 맨 처음에 나랑 같이 검도 시작했던 사람들 우리가 대학교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우리 동네에 검도 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운동을 시작했어. 근데 그때 내가 시작하고 한 몇 년 후에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거의 하루에 3-4명씩 도장을 왔거든. 근데 보통 3개월 하다가 다 때려쳐요. 힘드니까.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든 적어도 기본적으로 몸에 배이려면 얼마나 합니까? 운동. 몸에 딱 배게 하려면 얼마나 해야 돼? 5년 정도를 해야 돼, 5년. 악기 다루는 것도 5년을 하면은 웬만큼 다룰 수 있어. 5년을 하지 않으면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했습니까? 반년 했죠, 반년. 그치?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반년을 했는데 이 논술을 통해서 매년마다 주요 대학을 가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못 가지. 근데 이게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거 한 번 하죠. 한 번 몇 시간 합니까? 3시간. 나는 일주일에 지금 4번이나 5번 도장에서 2시간씩 검도를 하거든? 그러면 내가 대학 때부터 했으니까 검도에 박은 게 얼마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는 건 여러분이 논술뿐만 아니라 공부든 뭐 악기든 운동이든 어떤 걸 할 때 한 1년 안쪽에 뭘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간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노력으로 얻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자기께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있다. 볼까? 가는 비틀즈의 음악적 성취가 후천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하시네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야, 써줬잖아. 가에서 창의성은 어떤 창의성이다. 나에서의 창의. 왜냐하면 주제어를 쓰지 않으면 논점과 무관한 글이 된다니까? 근데 쌤 이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가에서 창의성은 이런 창의성이야. 예를 봐봐. 창의성 후천적이야 그러면 이게 포커스가 후천이잖아. 후천적인 게 뭘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서 나에서의 창의성은 선천적인 거네. 선천적인 게 뭘까? 이렇게 들어가지 논의의 초점에 맞는 글이 되잖아.
세 번째 줄 보면 비틀즈는 수많은 공연과 음악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줬고, 자, 대중들에게 알려줬다. 다른 사람들 그걸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었다. 이런 거 참 좋아. 비틀즈의 창의력은 타고난 천재성보다는 매일마다 공연, 반복, 늘 얼마나 좋아. 근데 주제어를 쓰지 않으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니까. 맞았어. 내용은 좋아. 그런데 주제어 중심으로 써주는 게 더 좋다. 나는 자폐 아동의 사례를 통해 선천적인 재능이 비범한 근데 보세요. 선천적인 재능이 비범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주제어가 없잖아. 나에서의 창의성은 선천적인 재능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자폐 아동은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특정 영역의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기억력, 계산 능력을 보여. 이는 반복된 훈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타고난 뇌의 구조에서 비롯된 재능이야. 인간의 놀라운 성취가 후천적 노력인데 성취라고 하면 여기는 게다가 창의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데? 창의성이 주제어인데 창의성이란 말 안 쓰면 What can we do? 어떻게 합니까? 그죠? 주제어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는 것이 very important. 오케이? 아시겠죠? 주제어 중심의 글쓰기가 돼야 되는 이유는 니네 왜 지난번에 간만에 2주인가 1주인가 안 하다가 왔을 때 내가 가장 많이 강조한 뭐야 니네? 왜 니네 마음대로 주제어를 안 써라고 했잖아. 주제어가 명확해야지만 머릿속에서 이게 주제어가 창의성이니까 가의 관점은 뭐지? 나의 관점은 뭐지? 다의 관점은 뭐지? 이 관점의 차이는 뭐지?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면 뭐지? 이 관점으로 다른 도표나 문학 작품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나오는데 주제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중에 추가적으로 써가지고 리라이팅해서 나한테 보내면 되고 다음 시간에 가져오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야.